6장 연습문제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찝어야지 그나마 쉽게 풀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 움직임에 대한 상황 여러 가지 분석하다가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답도 안 나오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성질 몇 가지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두 물체가 최초 V1, V2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각각 A1, A2라는 값을 서로 다르게 가진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계속한 결과 각각의 물체는 T초 후에 어딘가까지 가고 어딘가까지 간 결과 최종적으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L만큼 벌어졌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최종적인 A와 B의 속도를 각각 V1', V2'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A와 B 물체가 실제로 각각 움직인 거리를 S1, S2만큼씩이다 라고 했을 때 S1-S2가 L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A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S1은 등가속도 운동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하니까 모두 T초 동안 움직였다 라고 그랬을 때 A의 S1은 V1t 플러스 2분의 1 A1t 제곱 해야 되겠고, 나름 같은 시간 동안 B가 움직인 거리, 절대적인 거리 S2는 V2t 플러스 2분의 1 B의 가속도 A2에 대해서 같은 시간 t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식을 S1-S2 해보면 S1-S2는 S1-S2 V1-V2의 t 그리고 2분의 1 A1-A2의 t 제곱 한 것이 L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물체가 서로 등가속도 운동을 각각 다른 가속도로 할 때 그냥 최초 두 물체의 상대 속도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A 속도 V1, V2 각각에 대해서 V1-V2 이고, B에 대한 A의 나중 상대 속도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V1'-V2' 해서 상대 속도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A와 B의 가속도가 각각 이렇다라 그랬을 때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B에 대한 A 그러면 B의 가속도가 기준이니까 A의 가속도에서 B의 가속도를 빼주면 되겠다. 요렇게 봤더니 V1-V2, V1'-V2', 요거는 뒤에 나오네요. 가속도 A1-A2라는 것도 요렇게 봤더니 앞에서 쓴 S1-S2라는 것이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에서 가속도를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로 움직인 모양이 또한 되더라. 자, A하고 B가 각자 굉장히 많이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어쨌든 둘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가 L만큼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두 번째로 치고, 두 물체 간의 상대적인 거리가 같았다가 L만큼 벌어지면 상대 속도나 상대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런 게 A1, A2, A와 B의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한 값이 나오면서 이런 상대적인 운동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처럼 해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것.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봅니다. 앞에서 사용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상황 예시로 풀어봅니다. A라는 물체는 최초 속도가 10m/s고 B 물체는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최초 속도 0m/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A는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되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 절대적으로 느려지는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2m/s 제곱으로. 그리고 B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으로서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자. 자, 우리는 두 물체가 2초 동안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어디만큼 움직여 있고 최종 속도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지 각각 절대적인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A 물체는 이런 방식으로 2초 후에는 6m/s가 돼 있겠죠. 어디 정도 와가지고 6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때 A 물체는 10m/s가 6m/s로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속도가 변한 거기 때문에 이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16 절반 8m/s고요. 8m/s로 절대 속도로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A가 움직인 거리다라고 하면은 16m, 총 16m를 움직였다 할 수 있다. 자, 다음 B 물체는 이와 같은 가속도로 2초 동안 움직이면 얘도 6m/s가 돼 있겠네요. 그런데 0에서 6m/s로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B의 절대적인 운동에 대한 가속도, 평균 속도는 3m/s일 것이고 3m/s로 2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B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 6m만큼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둘이 같이 있었다가 16m, 6m 움직이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10m만큼 벌어지게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A와 B 물체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따로따로 한 것 최종 결과를 본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A 물체와 B 물체에 대해서 B를 기준으로 한 A의 운동을 살펴보자. 그러면 B가 보기에는 A라는 물체는 원래 최초 B에 대한 A의 속도 값이 A 속도 빼기 B 속도여야 되니까 10m/s 플러스 10m/s 나와야 되고, 그리고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 보겠습니다.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는 A의 가속도에서 B의 가속도를 빼야 하는데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고 왼쪽 방향이라고 봐야 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 빼기 B의 가속도는 플러스 3이니까 빼기 플러스 3을 해주면 가속도는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 이와 같이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상대 속도 10m/s로 상대 가속도 5m/s 제곱으로 2초 동안, 시간에 대해선 상대값이 없으니까 2초 동안 움직이면 두 물체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그랬을 때, 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최초로 10m/s, 둘 사이의 거리, 상대적인 거리 L은 최초에 같이 있었는데 최초 속도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A,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 값 마이너스 5 하고 T 2초 동안에요 해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20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10m 정확하게 나오네요. 자, 이와 같은 운동에서 각각의 물체의 실제 절대 거리, 절대 속도 모두 계산해서 둘 사이의 거리를 잴 수도 있지만
두 물체가 각자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에는 둘 사이의 상대 가속도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으며 특정 물체에 대한 또 다른 물체의 상대 가속도를 계산하면 각각의 물체가 16m 가는지 6m 가는지 100m 가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B에 대해서 A의 나중 위치가 플러스 10, B보다 오른쪽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A가 위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법 간단한 식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실제 문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바닥면, 판, 토막이라는 식으로 문제에서 각각의 물체들 또는 바닥면에 대해서 용어를 정리했는데 요거 지면 또는 바닥이라고 하고 토막은 A, 판은 B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체는 질량은 M, 10M, 중력가 속도는 G라고 놓고 일단은 계산을 하겠고 재질상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A와 B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μ2, B와 바닥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μ1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는 최초의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B는 정지한 상태였었는데 A를 처음에 B에 대해서 땅바닥에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이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초에 B는 정지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V는 B에 대한 상대 속도냐 바닥에 대한 절대 속도냐 그랬을 때 요거는 어차피 최초 B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속도이자 B 사이의 상대 속도다라고 해도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A와 B가 각각 받는 힘들 크기와 방향 표시해 봅니다. A 물체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중력을 mg 뉴턴 아래로 받을 것이고요. 다음 바닥면 B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B로부터 받을 수직력, 수직항력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mg 뉴턴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거 B에 의한 A가 받을 위쪽 방향 수직력 할 겁니다. 그 다음 아마 이 문제에서는 정지해 있는 B에 대해서 A는 출발을 어떻게든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V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B에 대해 A는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A와 B의 접촉면에서 B로부터 A가 받는 운동 마찰력은 왼쪽으로 라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찰력은 B와 A 사이의 운동 마찰력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그 면에서의 수직력, 수직항력의 크기로 일정한 값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지마찰력처럼 주변 상황 다 따진 다음에 뭐 결정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B에 대해 상대적으로 A가 미끄러지는 방향 반대쪽이니까 왼쪽으로 이 면에서 A와 B 서로 간의 수직력, 수직항력 mg 곱하기 두 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 μ2 뉴턴이 요게 A가 받을 왼쪽 방향으로의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다 해야 되겠네요. A가 받는 힘은 더 없고요. V는 처음에 속도를 준 것이지 이런 속도를 더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서 외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A가 받는 3개의 힘이네요. 다음 B가 받는 힘은 B라는 물체, 요 판이라고 해석하는 B 물체가 받는 힘은 자체 중력이 아래로 10mg 있고요. 다음 B 물체는 A와의 접촉에 의해서 받는 수직력, 수직항력 아까 전에 B가 A한테 줄 수직력이 mg 크기였었으니까 그 반작용이 될 A가 B에 가는 수직력 요거는 아래로 mg 크기 될 것입니다. 다음 B는 땅바닥, 바닥면과도 접촉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받는 수직력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접촉하면 무조건 수직력은 하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크기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일단은 놓읍시다. 그 다음 앞에서 B가 A에게 가할 운동 마찰력이 B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끄러지는 A에게 가하는 운동 마찰력이 왼쪽 방향으로 μ2mg라 그랬으면 A가 B에게 가하는 운동 마찰력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로서 요 면에서 B에게 작용할 오른쪽으로의 μ2mg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B에게 가해지는 마찰력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물체들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갈 때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위의 물체는 이런 미끄러짐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받을 것 같은데 동시에 밑에 있을 물체는 이게 나를 이렇게 쓸면서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찰력이 항상 물체의 절대 속도 자체를 늦추는 식으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체가 있는데 B가 어쨌든 A로부터 이렇게 쓸림을 당하면서 앞으로 가는 원동력으로 이런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단순히 이렇다라고만 생각해도 되고 왜 그런가라는 걸 좀 더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B가 받는 힘으로써 이제는 요 두 면 사이에 마찰력이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 B도 또한 미끄러져 갈 거라서 B 위에서 A가 쭉 가면서 쓸어서 가는 바람에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B의 운동이 또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력 N뉴턴이 B에게 가해지고 있으니까 마찰력의 크기,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뭔가 지면에 나란한 방향으로서 N 크기에 둘 사이의 마찰계수 μ1 곱한 크기로 가해질 텐데 방향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때그때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 되지만 아마도 정지한 B, 위에 있던 A 처음에 출발 가다 보니까 나름 A는 느려지는데 그러면서 B를 어느 정도 쓸고 가는 역할을 하니까 B가 쓸려가는 바람에 바닥면으로부터는 오른쪽으로 또 미끄러지는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B가 다시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μ1n 뉴턴의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받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김에 모든 물체들은 이런 식으로 A를 땅 움직이게 시작해 놨는데 움직이는 과정에 갑자기 A나 B가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질 리는 없으니까 B 자체가 수직력, 마찰력, 중력, 수직력, 마찰력 이런 것들 받는데 위아래 방향으로 B가 가속되진 않으니까 B에 대한 위아래 방향 힘들은 상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B 아래로 mg, 아래로 10mg 받고 있으면 위쪽으로 받을 요 수직력이 11mg 크기가 되면서 이 힘들이 모두 상쇄될 수 있겠다라고 하자. 그 다음 N값이 바닥과 B 사이의 수직력, 수직항력 N값이 11mg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바닥과 B 사이의 운동마찰력도 11 μ1 mg 뉴턴 크기로 왼쪽으로 가해진다 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힘들은 전부 다 크기만 나타낸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면서 부호를 따질 때는 이제 식에다가 쓸 때 차츰차츰 알아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A 물체 위아래로 수직력과 중력 상쇄, B 물체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결과 A 물체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알짜임은 왼쪽으로 요만큼 나왔다. A 물체의 가속도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A 물체의 가속도는 A 물체의 질량으로 A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이런 힘을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μ2 mg 뉴턴을 나눈 값이 A의 절대 가속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μ2g 되겠고요. B 물체의 가속도 역시 플러스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받는 힘이 10m짜리 B에 대해서 오른쪽으로는 μ2mg 받고 있고요. 플러스 μ2mg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러한 11μ1mg라는 크기의 힘을 받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1μ1mg 라고 했더니 여기서 m값 다 지워지면서 10분의
플러스 뮤2 G 마이너스 11뮤1 전체 G 하는 것이 B의 오른쪽 방향 기준이라고 했을 때의 가속도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뮤2라는 값, A와 B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뮤1이라는 값, 바닥과 B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보다 월등히 크죠? 11뮤1보다도 더 크니까 굉장히 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봤을 때 뮤2 마이너스 11뮤1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수값이 나온다라는 뜻이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A가 출발을 해놨더니 마찰 계수가 적당해서 B는 받는 힘들이 이러하다라고 그랬을 때 실제 가속도를 구해봤더니 오른쪽 방향에 의미 있는 가속도를 가지고 B 자체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걸 가속도의 계산 결과가 알려준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A와 B의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가속도들은 A와 B가 서로 옆으로 접촉하든 쌓여있든 누구는 빨라지든 느려지든 한번 그런 접촉 또는 놓여있는 상황들을 힘을 구하는 관계에서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질량분의 R자의 핵에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각각의 물체의 절대 속도, 절대 가속도들이에요. 그러니까 A는 B 위에서 이와 같이 움직이려고 할 때 이 위에서 움직이는 B에 의해서 마찰을 받든 말든 뭐 니들이 미끄러지니까 왼쪽으로 이런 일정한 크기의 운동 마찰력 가해지겠지.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힘들도 또 받겠지 라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속도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B 위에서 움직이는 거 무시하고 A만 관찰했을 때 절대적인 공간에 대한 A의 절대 가속도 또는 절대 속도 등등이 표시된 거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앞에서 봤던 문제, 예시 문제 생각이 나죠? A 물체는 최초 절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속도 뮤2G 크기로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B와 무관하게 일단 할 것이고 B는 정지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양수값의 가속도로 오른쪽의 가속도로 위에서 추가로 뭐가 나를 지나가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전체적인 문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났을 때 이런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B 물체의 전체 길이는 탄의 길이는 L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는 V라는 속도로 출발한 걸 나타낸 거라기보다는 이미 움직인 상황을 나타내 줬는데 이런 문제에서 실제로는 조건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요. A 물체가 부피는 무시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서 아예 B의 끝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A 물체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놓여 있을 때 A 물체가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A 물체가 상대적으로 B의 끝에 이렇게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 요만큼, 그러니까 B 전체의 길이에 대해서 A의 폭을 2번 뺀 길이가 L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대강 알아들으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폭이 있는 A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질량은 M, 부피, 모양은 무시할 수 있는 끝에서 진짜로 이 끝까지, 그래서 L만큼을 모두 이동할 수 있을 A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취지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V라는 속도로 B 끝부분에서 출발했는데 B 자체의 길이도 L이라고 했을 때 A는 점점 느려지고 B는 점점 빨라진 결과 B의 끝부분에 비해서 A의 위치가 L만큼 더 많이 가 있는 상황이 됐다면, 그렇다면
A가 B 위에 끝에서 끝까지 모두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테고, A가 B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을 때 절대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절대 속도는 점점 빨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A가 그 끝에 도달하기까지 점점 상대 속도가 느려지면서, 얘는 느려지는데 이건 빨라지면은 둘이 결국에는 가속도는 각각 다르더라도 속도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대 속도가 제로, 중간쯤 갔는데 상대 속도가 벌써 제로다 그러면 더 이상 미끄러져서 가는 게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A와 B가 상대 속도가, A와 B의 상대 속도가 0이 될 때 둘 사이의 거리가 L이 되거나, 아니면 아직도 상대 속도가 0보다 크게,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0보다 더 크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A는 B 위에 끝에서 끝까지 이동할 수 있을 상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같이 보면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최초의 V였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속도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가속도가 이렇게 나올 때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B에 대한 A는 A의 절대 가속도에서 B의 절대 가속도를 뺀게 되는 거니까 A의 절대적인 왼쪽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의미 새겨줘야 되고요. 에서 B의 절대 가속도 요라고 하면, 요 해보면 양수 나오는데 요거를 빼야 되는데 계산은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해보면 G 뭐 그냥 있고요. 10분의 1G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1 뮤2, 그리고 요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0분의 11 뮤1 G. 요게 A에 대한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 되겠습니다. 정리 조금만 합시다. 그러면 10분의 11G에다가 마이너스 뮤2 마이너스 플러스 뮤1 한 거. 이렇게 될 텐데, 보면은 뮤2가 11뮤1이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크니까 10분의 11 하긴 하지만 요거 값, 음수값 나오게 될 거니까 B에 대해서 A는 처음에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지만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왼쪽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B에 대해서 점점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봐야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어쨌든 상수값, 일정한 가속도로 A가 끝까지 이동할 수 있으려면, 마지막까지 갈 수 있으려면 적당한 시간 얼마가 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L만큼의 거리차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끄러지면서 끝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이 끝부분에 대한 거리 L만큼 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B 끝부분에 대해서 이쪽 끝부분이 있는데 저길 향해서 갈 건데, 이게 따라가더라도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 상대 속도가 0이 되면 안 된다. 적어도 끝에 도달한 이후에 상대 속도가 0 돼야 되니까 그 경계값에 대해서는 등가속도식 한번 써봅시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쓸 건데요. 요것도 주의해줘야죠. 이 B에 대한 A의 상대 가속도 EAS 그럴 때 상대 가속도 값 구해줍니다. 요걸로 그대로 10분의 11G 마이너스 뮤2 플러스 뮤1, 그리고 S는 B에 대해 상대적으로 B 끝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A가 오른쪽으로 L만큼 가야 되니까 플러스 L EAS는 이라고 하고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인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쓰면서 부호는 그때그때 임의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봅시다. V제곱은 나중 상대 속도의 제곱이니까 나중에는
끝에 겨우 도달했다면 0m/s 상대 속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v0 제곱은 b에 대한 a의 최초 속도 제곱해야 되니까 상대 속도 v의 제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최초 v가 점점 느려질 거고 나는 빨라지지만 b는 빨라지지만 a가 b의 끝점에 도달할 수 있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최저 속도 조건이다 해야 되겠어요. 이때 나올 v 값이 최저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제 v 값은 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식 오른쪽 왼쪽 구분하고 나중 처음 속도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v 제곱이라고 요거를 플러스로 만들게 되면은 v 제곱은 5분의 11g 에다가 자 요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한 거니까 여기서도 뮤1 앞에부터 씁시다. 요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쓰면은 뮤2 마이너스 뮤1이라고 합시다. 네, L 한 개 제곱이어야 되고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루트 값 씌우면은 이렇게 v 값이 루트 5분의 11g 뮤2 마이너스 뮤1 L 보다 이제 더 크면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고 최초의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이것보다 더 크기만 하다면 그러면 a는 끝까지 이러한 마찰계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a의 절대 속도는 느려지고 b의 절대 속도는 빨라지면서도 b의 끝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뭐 L값이나 G값은 대입하면 되는데 요거는 대입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경계값 속도를 가지고 이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의 속도로 A가 실제로 B 위에서 출발을 했을 때 진짜로 그 끝부분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B에 대한 A의 최초 상대 속도가 V였었고 B에 대한 A의 최종 상대 속도는 0이 되는 A가 요 끝에 딱 도달해서 상대 속도가 0m/s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A와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할 때 B를 기준으로 해서 A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A의 평균 상대 속도는 2분의 V라고 할 수 있겠죠. B에 대한 A의 평균 상대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에서 제로로 하니까 2분의 V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거나 L만큼을 상대적으로 A가 더 많이 가기 위한 시간이라 그러면은 끝에다 쓸게요. 시간이라 그러면은 2V분의 L V분의 2L이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최초 속도를 이렇게 겨우 끝에 도달할 딱 요 속도로 출발시켰다라고 하니까 V 값에다가 루트 따다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분의 2에 자, 요렇게 하면은 각각의 물체가 A 물체는 점점 절대 속도가 느려지고 B 물체는 점점 절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출발해놓고 둘이 A가 B의 끝점에 도달을 했을 때 속도가 절대 속도가 같아지면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넘어가지도 덜 가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문제풀이였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 위에서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할 때 이 마찰력 다루거나 물체의 절대 속도, 절대 가속도 또는 상대 속도 요거를 부호나 방향 그리고 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헷갈리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혹은 문제 풀다가 난 잘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네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원래 까다로운 문제인데 안 해본 친구일수록 이렇게 힘 다루고 마찰력 특히 다룰 때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찬찬히 본인이
힘 분석하는 거 원칙대로 하시고 전체 물체 한 문제로 이런 거는 전혀 볼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잘 하시고 방향 정확하게 쓰고 크기라고만 쓰자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인 거 등가속도 식이나 가속도 구하는 식에다가 넣을 때 부호로서 나타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